이게 보통 저기 압구정 이태원 놀러 나가가지고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마탱이 간 여자들 되게 많거든요. 보통 그 여자들 이제 눈이 일단 맑은 눈의 광인이야. 그런 여자들 다 ENTP입니다. 진짜로 싹 다 ENTP야. 그래가지고 N 성향의 단점들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 요즘 미용실 핑크텍스라는 게 화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용실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머리 기장이 같아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1.8배 정도 더 비싼 금액을 받고 있는데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가격 차등이 있는 게 합당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에도 어떤 제가 모르는 시장경제의 이론이 적용되는 걸까요? 용돈을 받아 쓰는 가난한 대학생의 입장이라 현재의 미용실 가격이 너무 부담됩니다. 리서오빠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자의 나는 이거 지금 알았네. 핑크텍스라는 게 여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뜻에서 핑크텍스라는 말을 쓰나봐요. 근데 이게 머리 기장이 같아도 여자를 더 비싸게 받나요 정말로? 나는 이걸 몰랐네. 근데 저도 기장이 같으면은 저는 당연히 돈을 똑같이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특이하네. 그래서 기장 추가 같은 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닌가? 염색할 때?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뭐든지 이유가 없는 거는 없거든요. 이유가 없는 거는 없는데 여자 고객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도 남자를 더 싸게 파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제 가설이에요. 나는 약간 이거는 리스크에 대한 비용 같은데? 리스크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들 머리 특징, 남자들이 미용실 가서 머리 특징, 그냥 남자 10명 중에 한 8명은요 머리를 딱 자르잖아요. 자기 자신의 얼굴조차도 잘 못 봅니다. 진짜 막 미용사가 말을 걸어도 막 머리 어떻게 자르실까요? 당신들이 지 머리를 자르고 갔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알아서 잘라주세요. 막 이래. 아니 자기의 의사가 없어. 자기가 머리를 자르러 가놓고 딱 한마디 합니다.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이래. 그리고 미용사한테 모든 걸 맡겨. 모든 걸 맡기고 너무 머리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거야. 너무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자들은 그냥 자기의 그 똑같이 생긴 얼굴을 탓합니다. 남자들은. 남자들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어떻게든 막 구렛나루 이렇게 만지면서 막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도 개웃긴 게 그 미용실 거울로는 또 못 봐. 내가 괜히 머리에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면은 미용사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스윗한 남들이 이렇게 스윗해요. 지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았으면서 내 머리를 잘라준 그 이쁜 미용사 누나가 상처받을까봐 그 앞에서 마음에 안 드는 티도 못 내. 막 속은 울고 있어. 나 내일 소개팅 가야 되는데 됐다 씨발 막 이러면서 속은 울고 있는데 뭐 마음에 안 드시는 데 있으면 다시 해드릴까요? 아니요 저 마음에 들어요 하면서 막 나와가지고 미용실 앞에서 막 남자들 이거 공감할 거야. 여기 미용실 앞에 대져있는 차 유리창에서 막 이렇게 보고 있어. 이거 괜찮나 하면서. 근데 남자들은 그런 반면에 여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 순간 아주 난리가 나죠. 자기가 설명을 잘못해놓고 자기 얼굴은 전지현이 아닌데 전지현 머리를 해달라고 가가지고 전지현 머리랑 아무리 똑같이 해놔도 완전 개 진상 난리 부르스가 납니다. 아주 발광을 해요. 나 미용실 다니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그 빅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그 미용 업계에서 우리가 이 정도 리스크와 이 정도 피곤함을 감당하는 비용을 우리가 받는 비용에 넣자 해가지고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근데 이런 거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불편하게 살지 마세요. 뭐든지 그 가격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경제 논리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안 가면요 그 가격이 다운되게 돼 있어요.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진상 부리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진상 부리는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뭐 핑크텍스니 뭐니 해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건요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여자보다 비싸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남자들은 그냥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전문가들이 그 왁싱하는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더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받겠지 하고 만단 말이야. 만약에 남자들이 머리 커트가 정반대로 남자의 머리 커트가 여자 머리 커트의 한 2배야.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냥 긴 머리 싹둑 자르면 끝이지만 남자들은 막 귀도 파야 되고 뭐 바리깡질도 해야 돼가지고 뭔가 디테일이 요구가 돼가지고 남자 더 비싼 거보다 하고 남자들은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 피해의식 때문에 막 여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막 이러지 마시고요. 남자들이 더 비싼 서비스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피해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팁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거나 하면 직원분께 꼭 감사하다고 서비스로 팁을 드리고 나오는데 이게 신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깃집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 팁을 받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그닥 기분이 안 나쁠까요? 추가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팁을 주는 게 결례인지도 궁금합니다. 의견이 나뉘네요 라고 하시는데 의견이 이게 왜 나뉘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의견이 아닌 사람들은 이 서빙을 안 해봤거나 서빙을 해봤더라도 팁을 못 받아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서빙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해본 입장에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35살이에요 35살이 맞나? 내가 올해 36인가? 이게 틀딱이 되면 내 나이가 잘 몰라요. 36일 거예요. 36에 내가 서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학생이 나한테 팁을 막 2만원을 줬어. 나 시급이 만원인데. 그러면은 저는 그 중학생한테 무릎으로 가서 서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릎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이게 팁이 얼마나, 이거는 본인이 어려도 팁 무조건 줄 능력 되면 무조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팁 받으면서 그 팁 준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도 이제 요즘에 어디 가가지고 진짜 막 저는 팁을 줄 수 있는 장소면 거의 무조건 줍니다. 진짜 제가 현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서빙하는 데 가면 팁 무조건 줘요. 나는 이거 예전에 내가 팁을 받아본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알아가지고, 진짜 특히 저는 어린 요즘에 20대 애들이 개싸가지 없잖아요. 요즘 MZ세대라고 해가지고, 요즘 서빙 알바하는 애들 특징, 내가 직원 같아. 분명히 얘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직원이고 난 손님인데 내가 얘 눈치를 봐야 돼. 막 벨 누르기 전에 막 저분이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면서 내가 벨을 누를 때 눈치를 봐야 돼. 진짜 저 MZ세대 분께서 나를 혹시 틀딱꼼대로 보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스러워. 막 나 목마른데 조금만 더 참고 이따가 나가기 전에 물을 달라고 하자, 막 이 생각을 해. 근데 이런 시대에 되게 대학생인 것처럼 보이는 애가 알바를 하면서 되게 해맑게 여기 있습니다 막 그러면 빠릿빠릿하게 하잖아? 어떻게 지갑이 안 열려. 나 그런 애들한테는 나 진짜 2만원 3만원씩 무조건 팁 줍니다. 그래서 내가 팁을 줄 수 있는 여유가 되고 상대방도 되게 서비스를 잘 하는 것 같다 하면은 팁 주세요. 진짜로 나는 그게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살면서도 팁을 정말 받아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었던 적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갖다가 기분 전혀 안 나쁘니까요, 팁 무조건 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팁을 막 500원 주면 안 되겠죠? 그럼 짓거리 하지 마세요. 팁은 최소 만원 이상 주셔야 되는 겁니다. 팁 주는데 막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막 그건 진짜 적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최소 만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화내는 분도 있던데, 내가 니보다 돈 잘 번다 이러면서 실제로 있었음. 아 진짜요? 그분은 사장님이 아니었을까요? 되게 X 같은 인간들이 다 있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니보다 돈 잘 번다 이러면서 실제로 화를 냈다면 한번 10만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너 이것도 안 받을 거야? 이것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멈칫할 거야. 렉 걸릴 거야. 로봇처럼.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로 와보세요. 다른 직원을 불러서 이분이 팁 받기 싫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세요 하면서 10만원을 그분한테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런 X 같은 자존심 안 부리겠죠. 자존심도 아니고 그거는 일그러진 자존심이고 열등감입니다. 병신이에요, 병신. 지가 돈 벌러가지고 서빙을 하고 있으면서 팁을 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뭐 그러는 병신이 다 있어 아주. 저는 슈퍼챗을 막아놓는 유튜버예요. 이런 유튜버가 세상에 진짜 어디 있습니까? 쏘고 싶어도 지금 슈퍼챗 버튼이 없어서 못 누르시지 않나요? 저는 이 방송 진행에 방해가 돼서 슈퍼챗을 막는 유튜버입니다. 대신에 슈퍼챗 대신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진짜 제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공정합니까? 미리 저한테 질문 보내주신 분들의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슈퍼챗은 거른다. 진짜 이거 내 자신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이거. 슈퍼챗 막는 유튜버가 많다고요? 지금 혹시 이 KNRN님 약간 그게 있어요. KNRN님이 지금 제가 슈퍼챗 막는 유튜버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슈퍼챗 막는 유튜버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싸들 대화할 때 흐름을 포착. 근데 아싸들은 그저 팩트에만 집착. 인싸 관계의 유지가 목적. 그리고 아싸 자신이 얼만큼 아는지가 중요. 인싸 상대의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춤. 아싸 갑분싸 발언으로 상대의 기분을 망침. 그렇죠. 지금 방금 저한테 뭐 많다고 하신 분, 이분 아싸입니다. 적당히 하세요. 조금 이렇게 제 기분을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인싸의 인생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지금 친구들 얘기할 때도 본인이 그렇게 자꾸 팩트를 찝지 않는지, 본인이 아싸의 삶을 살고 계셨던 게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KNR님 다시 한번 대답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슈퍼챗 막는 유튜버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튜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인싸의 인생에 한 발짝 다가가셨어요. 역시 제 방송을 보면 인싸가 됩니다.
그쵸. 저런 유튜버가 어딨어. 슈퍼챗 쓰면 수업 많이 받을 텐데. 그니까 나 같은 유튜버가 없다니까. KNR님 이제 내일부터 친구들한테 가셔서 자랑하셔도 돼요. 그 비꼬기 좋아하는 30만 유튜버 리섭이 인정한 나는 인싸다 하면서. 아시겠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서울 사이버 대학에 다니고 새로운 인생 시작됐다. 그거 뭐지? 나의 전성시대 시작됐다. 그거 있잖아요. KNR님은 리섭TV 구독 시작하고 나의 인싸 인생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때부터 구독했던 현재는 27살 남자입니다. MBTI가 극 N인데 극 S의 장점이 궁금해요. 극 N의 단점이 있다면 개선 방법도요. 이분은 INFP라고 하시네요. 그냥 극 N 성향은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미래만 보다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N과 P가 같이 섞여 있으면 개노답, 마탱이간 개노답인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지금 INFP라고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보통 마탱이가 가 있는 경우가 많죠. 아니, 저도 INTP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항상 하는 말이 ENTP 여자는 반드시 걸러야 된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탱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통 저기 압구정 이태원 놀러 나가가지고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마탱이 간 여자들 되게 많거든요. 보통 그 여자들 이제 그 자청형이 쓴 역행자 읽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내년부터 월 3억씩 벌 거래. 눈이 일단 맑은 눈에 광인이야. 너네 지금 뭐 하는데 하면은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인스타에 하루에 글을 하나씩 쓰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자청님이 이제 글쓰기를 하면은 뇌에 복리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뭐 이룰 수 있다고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내년부터 월 3억씩을 벌 거래. 그런 여자들 다 ENTP입니다. 진짜로 싹 다 ENTP야. 그래가지고 N 성향의 단점들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멀리 너무 이제 너무 우주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넓게 봐, 뭐든지. 그래가지고 눈앞에 있는 작은 것들을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N의 단점은 그거고, 극 S는 또 너무 멀리까지 못 본다는 거죠, 반대로. 아니 근데 ENTP 여성분들도 들고 일어나지 마세요. 저희 와이프도 ENTP입니다. 그래서 자청이 제 앞에서 탈롤락 한번 낸 적도 있어요. ENTP 여자들 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근데 슬기도 ENTP인데요 형? 이랬더니 아니 근데 ENTP 여자들이 창의력이 높기는 하지 막 이래. 그래서 개웃겼네 아주. 아유. 맨날 죽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뭐라고 할 건가요? 실제로 시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매번 죽는다는 말을 하니까 서로가 고통스럽네요. 이거는 저도 이런 친구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꽤나 많았어요. 이거는 애정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정결핍에다가 이제 정신병도 있는 거고, 이제 어릴 때 애착 형성도 좀 잘못됐을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릴 적에 저한테 이렇게 자기 손목을 그어서 보낸 친구가 2명이나 있어요. 손목을 그어가지고 피 뚝뚝 떨어지는 거 찍어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문자로 보내는 거야. 뭐 나한테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런 게 보통 밤에 오거든요. 그 미친놈들 막 센치해져가지고 밤에 관종들, 저 때는 이제 또 싸이월드 감성이어가지고 싸이월드에 막 자기 막 죽고 싶다 이렇게 다이어리 쓰는 애들 막 되게 많았었는데,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일단 개똥철학 써놓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이 막 자기 죽으려고 한다, 나는 정말 죽을 거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손 그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면 그거를 본 다음에 그냥 핸드폰을 바로 끄고 그냥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꿀잠을 자고 이제 다음날 일어나면은 다음날 멀쩡해요. 그 친구들 정말 멀쩡합니다.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얘가 정말 죽을 거라면 내가 말려서 그게 씨알이나 먹힐까? 그리고 얘가 정말 안 죽을 거라면 내가 죽으라고 해도 죽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 앞길 걱정이나 하세요. 굳이 막 이렇게 친구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죽을 놈이면 내가 무슨 지랄을 해도 다 죽고요. 제 과거 친구들 뭐 죽는다 했던 애들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아무도. 뭐 자기 죽고 싶다, 우울하다, 어쩌고 하는 인간들 중에 저는 죽는 애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정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려는 그런 거의 의지력으로 살아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딴 헛소리하는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런 친구랑 솔직히 가까이 하시는 거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정적인 기운들이 이렇게 질문자분한테도 이게 옮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고정할 시간 있으면은 책이라도 한 자 더 읽으시거나 인형 눈깔이라도 하나 더 붙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섭형 질문입니다. 궁금한 게, 나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너는 그거는 잘못한 거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잘못한 거라고 느껴지지 않아도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본인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본인이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뤘고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인 집단,
집단의 본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20대를 보냈냐면요, 10대 20대 내내 제가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되게 제 의견이 맞다는 분들도 되게 많고, 와 어떻게 저렇게 남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하지 하면서 되게 저한테 창의적이라고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20대까지만 해도 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의견을 내면 내 친구들이랑 다 다른 거야. 친구들 10명한테 말하면 10명이 내는 의견이랑 저 혼자가 내는 의견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흑수저를 벗어나기가 그래서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뭐 제 짧게 말씀을 정리해서 말하면은,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평균 이상의 집단이면은 그 집단이 하는 말이 맞을 확률이 높고,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거의 하위권이라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이 맞을 가능성도 꽤 높다는 거.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군대에서 어떤 되게 양아치 같은 부사관이 한 명 있었어요. 하사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그냥 무조건 일진이었어. 얘는 무조건 일진이었고, 하사면은 이렇게 병사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부사관들이.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부사관이라는 거는 이제 직업군인이에요. 근데 하사가 병사들을 보호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 애인데, 그 새끼는 병사들을 지가 뺨을 때리고 다녔어. 그 개새끼 진짜로. 걔가 어떤 식이었냐면, 얼마나 개념이 없었냐면은, 지는 하사면서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그러니까 걔도 사회에서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하사로 지원을 한 거예요, 직업군인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할 거 없어서 공무원을 한다는 인식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업군인이나 해야지 해가지고 군대 말뚝 박아야지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28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부대 군의관으로 오신 분이 그 당시에 26인가 27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 하사보다 나이가 어렸어. 하사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하사가 군의관은 중위예요, 중위. 장교잖아요. 근데 반말을 은근슬쩍 막 하는 거야, 반말을. 어차피 군의관들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군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솔직히 잘 없기는 해요. 막 요자 써요. 막 저기 단장님한테 단장님 그러셨어요 막 이래요. 근데 단장님도 그런 걸 좀 봐줘. 어차피 군의관은 그냥 일반인이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 간부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래도 내가 그 아래 계급이면은 아무리 그 군의관이라고 해도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형이라고 하면서 막, 아유 내가 형이야, 병사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약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사가, 군의관이 그 당시에 이제 몸도 굉장히 왜소하고 전형적인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의관이 된 거겠죠, 의사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격 훈련인가 어떤 훈련에 가가지고 화생방을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 하사가 객기로 화생방에서 누가 오래 참는지를 그 군의관한테 1대1 맞짱 신청을 한 거야. 1대1 배틀을. 아니 군의관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지 혼자 열등감에 차가지고 군의관한테 계속 시비를 걸었던 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의관한테 저기 화생방 들어가가지고 우리 둘이 들어가가지고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해보자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하사는 그 군의관한테 저런 샌님 기가 뭐 그런 걸 버틸 수나 있겠어, 약간 이런 심정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중위도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둘이 그 화생방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둘이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병사들끼리도 우리들끼리 내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군의관이 이긴다고 걸었어요. 저는 군의관이 이긴다고 걸었는데 역시나 군의관이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사회에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나는 이거 군의관이 이기는 거 알았는데, 역시 군의관들이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하고 그 의대 그거를 할 정도면은 그 양아치들이 악바리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저는 베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 인생에서 뭘 해보지도 않은 그 양아치 가 어떻게 군의관을 화생방을 이기겠어요. 그 이악 물고 참으면 군의관이 끈기는 훨씬 더 높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그 당시에 그 20대 때 만났던 친구들이 비약이라는 거야. 그딴 게 어딨니, 양아치들이 오히려 깡따구가 더 세다는 거야. 양아치들은 막 싸움 같은 것도 막 잘하고 그 약골 비실비실한 군의관이 어떻게 끈기가 더 있냐. 진짜 근데 그 모든 친구들이 나한테 욕을 했어. 그거는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양아치들이 쌈박질을 하고 이러는 거, 깡따구 같은 거는 이제 뒤가 없는 인생들이라서 그러는 거고, 오히려 참을성이 없는 거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나는 그렇게 하는지를 난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아니 양아치들이 주먹부터 날아가는 거 오히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쌈박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나랑 아예 해석이 정반대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싸우다가 그냥 그 진짜 나머지 애들은 다 제 말에 동의를 안 해가지고 그냥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고 그냥 소주만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면은 이 질문자분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본인이 속한 집단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집단이라면은 남들이 다 잘못된 말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잘못된 의견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저도 제가 과거에 내가 혹시 잘못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거.
사람 성향이 180도 바뀌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전 소심하던 사람이 몇 년 사이에 상남자처럼 된다거나 활발한 사람이 진지해진다거나. 저는 사람 성향이 180도 바뀌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를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는 사람의 성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소심하던 사람이 몇 년 사이에 상남자처럼 되는 경우는요, 이 남자가 되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거나 되게 헬스를 했거나 격투기를 했거나 이러면은 소심했던 사람이 상남자처럼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소심했던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되게 나약하고 가진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소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가 주어지면 이제 대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되게 대범했던 사람이야. 대범했던 사람이고 되게 인싸기질이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역으로 돈을 벌고 나니까 되게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벌고 나니까 원래 자기의 소심한 성격으로 돌아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과거에 회사 다니고 이럴 때는 직장 상사들 비위 맞추느라고 제가 입에 못 터달아서 쉴 새 없이 얘기를 하고 막 노래방 같은 데가 회식 자리 가면은 막 춤추고 막 이랬다니까요. 진짜로 지금은 상상도 못해. 그래서 제가 유튜버가 되고 나서 저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제가 싸가지 없어졌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냐면 나는 이제서야 나한테 맞는 옷을 입은 건데, 나는 예전이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예전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던 것 뿐이야. 그런 사람들 만나서 막 하하하하 막 웃고 사람들이랑 막 왁자지껄하면서 웃는 게 내 스타일이 아니었었던 건데, 이제 와가지고 나는 이제 좀 편해지고 남들 눈치를 안 봐도 돼가지고 그냥 표정도 무표정으로 다니고 막 이러는 것 뿐인데, 이제 와서 나한테 변했다고 하는 거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람의 성향이 180도 바뀌는 거는 내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성향은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리섭님 개킹 받고 싸가지 없는데 말을 너무 재밌게 해서 계속 보게 된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인지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봐주시면 감사하는 거죠.